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봄이 왔고요. 네, 오늘 증시가 좀 떨어졌죠. 그죠? 지수는 큰 폭의 급락은 아니고 마이너스 한 1.5% 정도씩 조금씩 빠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제목을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와 심리 싸움 잘하는 방법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정책주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하루 좀 내려놓고, 네. 오늘은 종목 얘기보다는 뭐 중간에 뭐 설명한다고 종목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이제 심리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한 일주일 됐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인데 한 지난주 후반부부터 개인들 심리가 또 쫙 깔아앉았어요. 네. 깔아앉기 시작하고 이번 주에는 좀 더 심하고요, 그게. 근데 이제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이틀 정도 빠졌는데 오늘은 좀 투매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끝나고 나서 지수가 거의 투매 나온 적이 없어요. 네. 대통령을 잘 뽑아서 그렇다기보다, 네. 일단은 이제 선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선거가 끝나니까 개별주들도 그 이후로는 투매 나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좀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이제 뭐 기법 강의 같은 걸 좀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또 투매가 나왔으니까, 또 투매가 나온 이유가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또 불안해서 투매를 하면 그 투매 때문에 또 불안해하세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라서 그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주식 투자 심리싸움 잘하는 방법. 네, 요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들어보시면은 이제 잘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실 거고, 아마 공감 가시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고, 그죠? 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수익 내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니면 산 능선에 있는 막 그 억새나 이런 것처럼 바람 좀만 불면 그냥 휘떡휘떡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네, 돈 못 벌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네, 아무리 막 가방끈이 길어도 돈 못 벌어요. 왜 그러겠어요? 심리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심리를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수를 잠깐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지수 먼저 이제 보여드리고 쭉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1.4% 정도 빠졌고, 코스닥은 1.6%까지 빠졌는데, 요즘 나스닥 지수를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하죠, 그죠? 네,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거의 나스닥 지수로만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는 했어요. 뭐냐면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고, 그죠? 네. 그리고 많이 올라왔어요. 네. 하도 많이 올라와서 한번 꺾어야 된다. 근데 이제 꺾을 때 어디까지 꺾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세력만 알겠죠, 그죠? 지금 이제 살짝 꺾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전날 마이너스 2%, 어제도 마이너스 2%, 살짝 떨어졌어요. 21선까지 이제 지지를 하는 걸로 해서 끝났는데, 좀 더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걸 맞출 필요가 사실 없어요. 네. 왜냐면 잠깐 꺾었다가 올라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기법 강의를 쭉 해드렸는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눌림목이 나오는 이유. 왜 나온다고요? 구덩이를 파고 이 구덩이를 메꿔야 되니까. 반등이 나왔는데 바로 못 가고 살짝 한번 꺾었다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눌림목이 나온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왜 여기서 나오느냐? 떨어지기 전에 매물대가 있어서. 그 강의해드렸고, 그죠? 네. 그런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 살짝 눌리는 게 이게 정상이니까, 불안해하시거나 비관론자들한테 또 속아서, 비관론자들이 또 호들갑을 그렇게 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속지 말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낮에 방송도 마찬가지고, 저녁에 이제 방송할 때는 항상 어떤 이제 생각을 하고서 방송을 해요. 그냥 뭐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강의할 때도, 기법 강의나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그때 맞는 거라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거 얘기해 드리는 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지금 하락하는 거는 그냥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감기 걸리면 기침하시죠.
감기 걸리면 기침하는 게 싫을 수는 있는데 기침하는 게 좋은 거라면서요.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어디 아프면 열나죠. 열나면 싫죠. 몸도 좀 불편하고. 근데 열나야지 좋은 거라면서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네. 열나고 기침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불편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필요한 거라면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충이라도 아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예. 요즘에 다들 많이 배우셔가지고, 그죠? 네. 뭐 다들 아시는 건데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면,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나는 이유는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반응해서 싸우니까 열이 나는 거라면서요. 뭐 대충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왜 기침을 하는 이유가 몸에서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내보내려고 그래서 기침하는 거랍니다. 누가 이 사람의 몸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네. 몸에 안 좋은 거 내보내려고 그래서 기침하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기침을 좀 해요. 네. 최근에 그 독감이 걸려갖고 고생을 좀 했는데, 예, 뭐 많은 걸 몸은 되게 아팠는데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게 기침하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대신 사람들한테 하면 안 되죠, 그죠? 혼자서 잘 이렇게 위생은 잘 지키는 건데 아무튼 네. 기침하는 게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내가 낫고 있다는 내 몸이 지금 이겨내려고 지금 이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나스닥 지수가 지금 떨어지는 게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편하실 것 같아서, 그죠? 네. 당연히 기침 많이 하고 그러면 싫죠. 누가 좋아요. 기침하는 사람도 싫고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불편하죠, 그죠? 근데 해야 돼요. 어떻게 고생 안 하고, 그죠? 네. 감기라는 게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조심하는데도 이제 걸리는 게 감기인데, 그죠? 네.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네. 어쩔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수나 종목이 조금 떨어지면 막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받아들이시라니까 그냥. 저번에 왜 금리 인상은 당뇨병이랑 똑같다.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어차피 걸린 거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결과긴 하지만 뭐 받아들이고 노력하셔야죠. 뭐 건강하게 남은 인생은 건강하게 사시려고 식단 조절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감기 걸린 거 같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기침하는 거예요. 기침. 조금만 기침하면 호들갑을 떨어요. 누가요? 비관론자 이 나쁜 것들이 말기암입니다. 시한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비관론자들은 다 잡아가야 돼. 아무튼 제일 해로운 사람이에요. 감기보다 그 사람들이 더 해로워요. 네. 자, 비관론자의 경우 이제 또 제가 또 그쪽에 시간을 또 10분 이상 또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짝 꺾이는 게 좋은 거예요. 감기하는 거니까. 감기 아니라 기침하는 거예요. 기침. 네. 그러니까 이제 살짝 떨어지니까 전 세계 증시가 따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미국이 떨어지니까 옆에 있는 독일이 아이쿠 그러면서 같이 기침하는 거예요. 21선을 깼죠. 그죠? 네. 여기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21 이동평균선. 자, 깼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21선 깨면은 난리 나요. 조종이 시작됐다고. 미치겠어 진짜. 자, 일본 니케이 지수 엄청나게 반등 세게 나왔죠? 네. 21선 깼어요, 안 깼어요? 깼죠? 네. 똑같다니까 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호주는 좀 괜찮아요. 여기는 좀 다르게 가고 대만을 보시면 돼요. 대만이 오늘 1.9% 21선을 아주 시원하게 깼죠.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지금. 미국이 기침하니까 다 감기 걸렸어요 지금. 다. 우리나라도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21선을 살짝 떨어진 거예요. 네. 자, 근데 자 떨어졌어요. 자, 감기 걸린 거죠, 그죠? 감기 걸리면은 다 뭐라 그래요? 감기 왜 걸렸어? 그러면 옷을 좀 얇게 입고 나가서 아니면 찬바람을 잠깐 쐬서 요즘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면역이 떨어진 것 같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옮은 것 같다 가족 중에 뭐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면 왜 걸렸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21선 이탈하고 살짝 하락하면 왜 떨어졌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그럼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뉴스에서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얘기 다 해드렸어요. 미국 나스닥 지수 하락하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다. 5월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건데 0.25%가 아니라 0.5%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안감에 떨어졌다고 아니면 러시아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럴 거다. 실제로 그 얘기하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기라니까요. 네.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게 지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그 뭐 미국이 금리를 0.5% 올릴까봐 막 그런다 그러는데 올릴 거라고 지난달에도 그래서요. 지난달에도 예? 원래 지난달에도 0.5% 올리려고 하다가 러시아 전쟁 터져갖고 0.25%밖에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5월달에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 기정사실이었고요. 올해 6번인가 회의가 남았는데 6번 다 올린다 그랬어. 다 0.25%나 0.5%나 둘 중에 하나씩 올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이게 새로운 악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악재가 아닌데 새로운 악재인 것처럼 막 그런 거예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똑같아요. 네, 그냥 감기 바이러스가 원래 왕관 모양으로 생긴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인데 그냥 감기라니까요. 이름을 아주 그냥 뭐 스텔스, 뭐 오미크론, 뭐 델타 그런 걸로 붙여서 자극적으로 해놔서 그렇지 그냥 감기라니까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좀 떨어지는 이유는 최근에 반등이 세게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살짝 숙이는 겁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싶으면은 따라가세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정말 헷갈리시면 그 사람들한테 계좌 좀 보여달라고 하세요. 계좌. 여러분들 주변에도 비관론자들 많잖아요. 당신들 계좌 좀 보자고. 얼마나 그렇게 잘하길래 자신있게 이렇게 비관론을 얘기하시는지 계좌 좀 보여달라고. 안 보여줄걸요? 절대 안 보여줄걸요? 돈 번 게 있어야 보여주죠. 그리고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에 당신 그때 수익률 좀 보자고. 절대 안 보여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을 걸겠죠. 네. 직장에서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쌈나요. 네, 그만큼 뭐 자신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뭐 속고 싶으시면 속으세요. 근데 손해는 다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럴 때 인버스나 곧버스 그것도 똑같아요. 인버스와 곧버스를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예, 하시라니까요. 대신에 나중에 후회해도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거예요. 네. 맨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대신에 책임은 본인이 다 지시는 거예요. 네. 인버스하고 곧버스로 부자 된 사람 못 봤습니다. 네. 잠깐 자기 생각에 맞아서 기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잠깐입니다. 네. 금방 이제 저기 뭐예요? 현실을 깨닫게 되죠. 네. 자, 그래서 나스닥이 누르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자, 지수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심리 싸움을 잘하려면 현재 뭐부터 잘해야 되냐면 상황 파악부터 잘해야 돼요. 심리 싸움을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상황 파악부터 잘해야 돼요. 시공테크는 이따 시간이 나면 얘기해드리고, 잠깐만요. 종목은 좀 이따 봅시다. 자, 심리 싸움을 잘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 파악입니다. 현재 시장 위치, 현재 상태를 딱 정확하게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현재 이제 시장 위치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상황 파악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악재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뭐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뭐 물가 상승, 그죠? 네. 이게 물가 상승이 많이 저기 되고 있고 이러는데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이 왜 생겼을까요?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생각은 좀 해보세요. 자, 요즘에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대답하라 뭐 번호를 찍어 보시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걸 왜 하냐면요. 아니면 생각을 해보셔라. 번호를 안 치고 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시면 들을 때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주입식 교육이거든요. 들을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이제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근데 한 10초, 20초, 1분이라도 생각을 좀 하게 해드리면 좀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안 그러세요? 그래도 좀 기억이 좀 남아있으세요. 잠깐이라도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그냥 혼자서 쭉 얘기하고 끝내면 듣기엔 좋은데, 그죠? 네. 저도 강의하기 그게 더 편해요. 편한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 안 나와요. 안 남는다고. 네. 그래서 가끔씩 번호 찍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꼭 찍으세요. 네. 안 찍으면 저도 편해요. 그냥 혼자서 쭉 얘기하면 그냥 가버리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 인플레이션하고 물가 상승이 왜 나왔겠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됐겠어요, 지금? 알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와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유동성 확대 정책이죠. 네. 그게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푸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겠죠. 그죠? 화폐의 가치가, 그러니까 만 원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만 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소고기란다, 삼겹살 한 근을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만 원 갖고는 삼겹살 한 근을 못 사요. 뭐 그런 식이죠. 네. 화폐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게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돼?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을 다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을 안 쓸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죠. 유동성 확대니까 이거를 이제 축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풀었을 때 뭐였어요?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인상을 하고 각종 채권 매입해 주던 거를 이제 축소하는 거죠. 네. 그게 테이퍼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표가 물가 상승을 관리하는 거예요. 물가 관리. 네. 아시겠죠? 네. 물가가 무조건 안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면 경제에 타격을 주니까 물가 관리를 하는 게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맞죠? 그 우리나라는 왜 더 힘들까요? 왜겠어요? 네. 첫 번째, 5년 전에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뭐 좋은 세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 뭘 했냐면 시작하자마자 했던 게 최저임금을 이제 급격히 인상했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요금이나 제품의 가격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뭐예요?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규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물가가 폭등하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한테 가요? 뭐 세입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세금 많이 걷으면 그것만큼 돈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각종 뭐 추경이다 뭐 한다 보조금 주고 난리를 쳤죠. 네. 돈을 많이 풀었어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더 풀었어. 네. 선거 때는 더 많이 풀고. 네. 그래서 나라 꼴이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힘든 거예요, 지금. 네. 이거는 뭐 다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뭐 5번째가 뭐냐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5번째는 뭐 반박하고 싶으시면 반박하세요. 네. 이런 얘기할 때 반박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방역을 너무 열심히 한 덕분에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완전히 꺾어놨어요. 소비 심리를 완전히 꺾어놨어요. 자영업자들 다 죽여놓고, 다 죽여놨잖아요, 자영업자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그죠? 네. 최저임금 상승해서 뭐 이제 키오스크나 이제 무인화 가게도 많아졌고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아무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경제가 다운됐어요. 다운됐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내 대출이라도 받아서 어디에 좀 투자를 해서
그죠? 땅이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비트코인이건 뭐건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좀 내야 되겠다 라고 사람들이 막 했는데, 작년 가을 추석 전인가 갑자기 전세대출 못하게 막, 그죠? 갑자기 막 규제를 했죠. 대출 규제. 그래서 사람들 멘붕오게 했잖아요. 대출 규제. 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갑자기 개인들이 돈이 말라버린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왜 요즘에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지. 네. 돈도 잘 안 벌리는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돈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막 전망도 좀 암울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심리가 답답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라든가 아니면 소비 심리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네. 이게 원인입니다. 이거 정확히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러죠. 반박하고 싶으시면 반박하시라고. 네. 근데 이게 원인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민주당 지지하시건 정의당을 지지하시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건 뭐 저기 하시건 중요한 건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네. 정치적인 거 지지하는 거야 그분 마음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알고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알고 싶은 거 투자니까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서 이제 처방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 관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청와대나 아니면 뭐 경제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식 투자자니까,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거냐, 지금 주식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런 와중에 주식시장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네. 코로나 전이 이만큼이었고, 네. 코스닥은 더 올라왔겠죠. 그죠? 코스닥은 여기까지 떨어졌었어요. 419포인트, 그러다가 10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2.5배 네. 급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네. 올라왔는데 이거는 정부가 잘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이 이제 풀려서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아까 이게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유동성. 네. 근데 이제 작년 한 가을 정도까지 올라오고 더 이상은 못 가고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쉬는데 이제 뭐 전쟁 터지고 뭐 어쩌저쩌 하니까 급락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혼을 싹 빼놨던 거죠. 다시 올라왔지만 네.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규모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이제 그걸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증시가 좀 올라왔던 이유가 뭐라고요? 동학개미하고 정부에서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동학개미랑 또 나중에 들어온 사람 주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동학개미와 주린이들의 힘입어서 이분들의 그 헌신으로, 네, 이분들의 헌신으로 증시가 올라간 거예요. 헌신이라기보다 희생. 네, 헌신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좋은 마음으로 한 거죠, 그죠? 근데 이분들이 뭐 헌신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본인들도 모르게 이제 희생한 거죠. 희생당한 거죠. 네. 이분들이 돈 들고 들어와서 돈 버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의 대한 95% 이상은 돈을 잃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헌신이라기보다 이분들의 희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희생으로 증시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 꼭지까지 어느 정도 딱 찍으니까 기가 막혀요. 뭐 일부러 그랬는지 우연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딱 여기에서 뭐를 해요? 대출 규제, 전세 대출 규제. 그러니까 이해되셨으면 자 8번 찍어주시고. 제가 대출 규제 정부가 작년에 또 제가 자꾸 비판하죠. 네. 그때부터 증시 꺾였어요. 아니 집 전세 대출이나 뭐 집 이사 가든가 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안 해준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주식에 있는 거 다 빼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시가 내려앉은 거예요, 작년에. 왜 최근에 이렇게 증시가 힘이 없었는지 아시겠어요? 네. 아니 돈을 공급을 해주기는커녕 돈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꾸 방역했을 때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사 안 되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좀 보탤라 그랬더니 주식 팔아가지고 이제 그거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눈물에 손절하면서. 작년에 정부에서 갑자기 농협부터 시작해서 대출 규제했을 때 그때 그래갖고 나간 거니.
근데 요즘에 눈치 못 채셨어요?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니까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해준다고. 이해되셨으면 9번 찍어주시고. 이해 못하시네. 8번을 별로 안 찍으시는 거 보니까. 아, 눈치 못 채세요? 네. 대통령 딱 바뀌고 나니까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해준다잖아요. 예?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해준다잖아요. 그러면 증시가 바닥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예? 눈치를 채셔야죠. 여기서 대출 많이 해줬어요? 안 했었어요? 대출 많이 해줬잖아요. 여기서 여기 꼭지에서 대출 규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는요. 다시 또 뭐예요? 대출 해준다잖아요. 다시. 주식시장이 호황이냐 화랑이냐는 뭐냐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 그거예요. 돈이 들어오느냐 빠져나가느냐.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뉴스 보시면서 은행에서 대출해준다고 그런가 보네 이러고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 생각을 하셔야죠. 아셨죠? 대출 규제를 제가 여기서 자꾸 얘기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욕한 거예요. 정부 나쁜 놈들이라고. 응? 네. 보수 진보 뭐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걸 떠나서 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응? 개인들 서민들 억수로 위하는 척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네?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네, 그죠? 욕 얻어 먹어야 될 건 욕을 얻어 먹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빠진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서 물론 신용미수를 썼다. 그건 그 사람이 좀 잘못을 하신 거지만 일반 개인들은 잘못한 게 오히려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이제 여기 앞에는 이제 동학개미와 주린이들의 희생으로 이 유동성 장세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지금 뭘까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이러죠? 이건 뭐예요? 변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이 좀 없어도 돈 벌기 쉬워요. 변동성은요, 아우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이 오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뭐 폭락이 온다라고 하는데 제발 좀 이 사람들 저기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변동성이 오는 이유는 왜 오겠어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진짜로 정말 조정이 오거나 그러면요, 조종은 입이 없다니까요. 그냥 조종장이 오면 그냥 떨어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죽어요. 식물인간처럼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눕는다니까요. 변동성이 왜 오겠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악재가 많은데 코스닥 지수가 이거밖에 안 빠진 거잖아요. 변동성이 왜 오겠어요? 왜 오긴요? 누구 속이려고. 흔들어야지 속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변동성 장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변동성 장세가 끝나면 뭐가 오냐면 다시 또 상승을 해요. 근데 앞에서는 돈을 많이 풀어서 했잖아요. 유동성 장세인데 지금 돈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체가 가기보다는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원래 안 가야 되는 곳도 가는 거예요. 좋은 곳도 가지만 별로인 곳도 막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좋은 건 당연히 가야죠. 근데 안 좋은 거는 돈이 이제 거기까지 갈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것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숲에도 보면 햇빛을 잘 받는 쪽은 잘 크지만 그 밑에 그늘진 데에 있는 뭐 풀이나 나무는 잘 안 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적 장세 또는 종목 장세 이런 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력이 좀 없어도 돈을 좀 벌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실력이 없으면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아셨죠? 네. 한마디로 가는 놈만 가요. 네. 여기서는 잘하셔야 돼요. 네. 자, 이게 이제 하나 더 있어요. 거시경제, 전세계 거시경제 흐름에 맞춰서 수혜주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돈 벌기가 어려워요. 네. 요거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사시면 안 돼요. 네. 뉴스 보시고 막 주식 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힘입싸움의 첫 번째 단계.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이제 12시간, 하루 24시간이죠. 24시간 중에 지금이 새벽 3시인지 새벽 6시인지 아침 9시인지 나 12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얘기 드린 거예요. 변동성이 오는 이유는 개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이제 못 잡게 방해하는 인간들이 누구냐? 비관론자들이에요. 조정 온다, 힘들다,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다. 네. 어우 진짜. 그러면서 회원가입하네. 난 그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 비관론자들이 안 좋은 얘기 많이 해준 다음에 들어오래요. 뭐하러 들어가요? 홍당 나오는데 마지막 1번 찍어보세요. 안 그래요? 네. 난 그 사람들이 난 더 이해가 안 가. 네. 안 좋은 얘기 그렇게 많이 해놓고 들어오래요. 뭘 들어가요? 홍당 온다면서. 네. 희한한 사람들이라니까. 네.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비관론자들이. 응? 네. 저는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회원 가입하라는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네.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뭐야 혼자 하기 힘들면 들어오라 이거예요. 네. 그럼 뭐하러 회원 가입하라고 제가 애걸 복걸합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진심으로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저희 방에 회원들 많이 있어요. 네.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신뢰가 생긴 다음에 들어오시면 오래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거시경제 흐름을 잘 이제 파악하시면서 가야 돼요. 네. 여기에서 아무튼 기회가 있는데, 자, 이 기회가 왔을 때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변동성이 찾아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온갖 뉴스, 전쟁, 뭐 악재 다 갖다 뿌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시간이 안 되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이제 여기서 그 기회를 뺏으려면 기회를 이제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손에 쥐고 있는 걸 뺏어야 되니까, 그죠? 그걸 놓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셔야 돼요.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이 좀 있으면 급등할 건데 세력이 여러분들 털기하려고 막 집으로 찾아와서 막 조폭 아저씨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협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는 걸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놓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스스로 놓게 하느냐? 심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심리를 흔들어 놓을 때 뭘 가지고서 제일 힘들게 하겠어요? 심리. 예, 언론 뉴스. 여러분들이 항상 뉴스 내는 걸 많이 보니까, 네, 이제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 그런 걸 이용해서 생각, 심리 이걸 이제 흔들어 놓는 거죠. 이제 주식을 이제 잘하려면 심리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심리 싸움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증시가 막 이렇게 폭락을 해요. 손해가 막 20%, 30%면 어떤 분은 막 40%, 50%씩 막 손실이 나겠죠.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손실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여기에서 자, 심리 싸움을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냐면 그래, 참아야지 막 이래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참아야지 그러면 더 힘들다니까. 힘이 더 들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그러다 보면 금방 지치거든요. 네. 여기서 심리 싸움을 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주식을 이제 그러니까 안 털려야 되는 거예요. 안 털려야 되는데 안 털리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욕심 얘기하면 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데, 주식하다 보면은 이제 욕심을 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조금이건 많이건 하여튼 욕심을 조금씩 내세요. 평상시에 욕심 없는 분들도 욕심을 좀 내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돈 벌러 들어오셨으니까 눈앞에서 이제 돈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가 무슨 훈장 선생님도 아니고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려고 제가 무슨 신부님이나 목사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뭐 도덕 강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또 증시가 약간 누르는 바람에 심리가 흔들리시니까 그거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 얘기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네.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용미수 몰빵 하시는 분들 있죠? 신용미수 몰빵 하시는 분들이 무슨 욕심 내시는 걸까요? 그분들이 원래 성격이 이렇게 막 호탕하시고 막 이렇게 승부사 기질이 있어서 막 그럴까요? 천만에요. 신용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은 굉장히 겁이 많아요. 해보니까 그래요. 겁이 많고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신용미수 몰빵을 많이 써요. 타고나서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적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릇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왜 신용미수 몰빵을 하실까요? 네, 빨리 부자 되고 싶으니까. 공감 가시면 7번 찍어주세요. 이건 좀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7번 찍기 싫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녹화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맞잖아요. 아유, 부끄러워하실 거 아니라니까. 그쵸? 네, 그런 거예요. 네.
빨리 벌고 싶으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여자분들이 저점 매수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세요. 뭐 그게 나쁜 성격은 아니신데 너무 이제 지나치게 하시다 보면 힘들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러니까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속상해 하시고 샀는데 더 떨어지면 되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거. 좀 더 수익 내려고. 그죠? 그것도 욕심이라니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왜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조금 더 싸게 살려고 해놨다가 못 샀더니 막 상한가 가갖고 막, 그죠? 네. 아,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팔았더니 막 올라가가지고 막 상한가 두세 개 더 나와서 막 뒷목 잡으신 적 있으시죠? 왜 그러실까요? 미련이 남으니까. 왜 미련이 남았을까요? 욕심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거 다 욕심이라니까. 잘 보시면 욕심이에요. 제가 요즘에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살이 왜 찌는 줄 아시느냐. 밥을 뭐 한 끼에 막 3공기 5공기씩, 그건 대식가죠, 그죠? 근데 그렇게 먹어 살찌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적정량이 한 끼에 한 공기, 밥 한 공기라고 예를 들면 거기서 조금 더 먹고 싶은 그거를 참느냐 못 참느냐가 내가 비만이 되느냐 아니냐 그 차이잖아요. 조금 더 먹고 싶은 거를 참으면 건강하게 사는 거고,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뭐 가끔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더 먹으면 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살이 많이 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지금 다 뺐습니다. 네. 날씬하게 잘 이제 유지하고 사는데 그게 그래요. 진짜로 조금 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못 참으면 돼지 돼요. 사람마다 이제 돼지의 그게 뭐 키로수는 다 틀리겠지만 진짜 불편하고 막 병도 생기고 막 그래요. 네. 다들 공감하시죠, 그죠? 네. 조금 더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신용매수 몰빵, 조금 더 많이 저기 수익 내고 싶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자, 시공테크라고 해볼게요. 아까 있어요. 자, 시공테크라는 주식이 있는데, 자, 어떤 분이 여기서 샀어요. 9,000원 정도에서 쭉 올라갈 때 한 10% 정도 수익, 이분 이렇게 단기 성향이에요. 10%만 수익 나도 만족하시는 분인데, 자, 팔았어요. 하루 만에 10%면 단타 치시는 분들 뭐 그날 홈런 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네.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딱 챙겨서, 그죠? 퇴근하시는 길에 통닭 시켜가지고 집으로 가시면 되는데, 팔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 잠깐만, 더 갈 것 같은데 다시 사는 거예요. 재진입. 그래서 결국에는 물려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번호 찍지 마세요. 마음으로만 찍어보세요.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 돈 벌었으면 이제 빨리 집에 저기 가셔야 되는데, 그죠? 네.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시켜가지고, 그죠? 네. 가족들 좀 외식을 좀 시켜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좀 더 그러면서 또 샀다가 이제 바로 끌려 내려가시는 거예요.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단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맨날 중장기 하고 있어요. 요거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맞잖아요. 단기 되게 좋아하는데 맨날 중장기 하고 있어요. 끌려댕겨요. 맨날 끌려댕겨, 맨날 그냥. 네. 이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이분들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본전. 이게 뭐예요? 욕심낸 거예요. 만족할지를 모르는 거라, 이게. 이러다가 그냥 머리에 흰머리 잔뜩 늘어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욕심을 많이, 이게 뭐냐, 이게 잔욕심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뭐 투자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남의 돈 빌려다가 막 10억씩 지르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인데 막 어머니 아버지 막 재산 몰래 훔쳐다가 막 5억씩 막 이렇게 막 10억씩 막 갖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하던데, 그 사람들은 저기 병원 가야 되는 거고, 네. 그죠? 병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저기 감옥을 가야죠. 네, 아무튼, 네. 일반 사람들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잘 안 되실까? 잔욕심을 좀 내셔서 그걸 절제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몰빵하지 말고, 남의 돈, 신용미수 있죠? 남의 돈 갖고 남의 돈 빌려 사시면 내가 그 돈에 끌려댕겨요. 아니, 내 돈 갖고 편안하게 주식하면 되지. 왜 신용이 뭐예요? 남의 돈이잖아요. 미수 남의 돈 빌려다가 왜 그래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이자 줘야 되고. 내가 내 돈 갖고 편하게 하지 뭐하러 그래요. 그죠? 네. 이해되시죠? 네,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오늘은 제가 종목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 위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괜찮아요. 좀 이따 우리 김 실장님이 또 종목 얘기 많이 하실 거니까 거기 가서 이제 종목 얘기 들으세요. 네. 김 실장님이 뒤에서 이제 방송하시니까 제가 편한 게 하나 있어요. 김 실장님이 테마주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시황 이렇게 테마주 분석 이런 거 그날 그날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언젠가부터 내가 기법 강의할 때 되게 많이 편해요. 뒤에서 김 실장님이 그걸 잘 하시니까 일단 들어가서 들으세요. 네. 저는 한 10분 정도면 이제 끝낼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욕심이 많으면 즉 예를 들어 신용미수 몰빵을 쳤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식 투자 심리 싸움을 잘 하시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모든 관심이 예를 들어서 시공테크에 여기서 몰빵해놨다. 그러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매수가 11,000원, 지금 8,000원. 그러면 3,000원 떨어졌으니까 30% 손실 아니에요? 네. 걸리면 이혼. 죽는 거예요. 21선을 이루고 있는데 꼬라지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7,000원. 그러면 마이너스 40%. 이혼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40%가 손실나면 거의 사망이죠. 이거는. 네. 몰빵했으니까. 신용 썼는데 40% 손실나면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 시키잖아요. 끝.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남아요? 네. 담배값 남겠다. 담배값. 돈 다 날리는 거. 그래서 이제 욕심을 내시면요. 온 마음과 정신이 다 거기가 있어요. 네. 저점 매수, 고점 매수에, 고점 매도에 너무 집착하시면 내 마음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지, 인플레이션이 왜 왔는지, 금리 인상을 왜 왔는지, 뭐 세금, 뭐 부동산 이거 뉴스에서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왜 저러는지. 제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얘기해 드릴 때 도움 많이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안 해주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걸 제가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해요. 매매를 안 한다고. 주식 매매를. 왠지 아세요? 주식 매매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 거 신경 쓰지 여러분들 거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쓰겠지만 누구 걸 먼저 신경 쓰겠어요? 제 걸 더 신경 쓰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저 9번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되세요? 저는 언론사 기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공산당 싫어해요. 싫어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저기 반대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유튜브 이상한 거 안 봐요. 볼 시간이 어딨어요. 네. 내 방송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전문가 방송을 안 봐요. 내 거 하기도 바쁜데 누구 걸 봐요. 네. 시간도 없어요. 네.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욕심을 내는 순간 객관이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내 마음이 다 여기가 있으면 여기에서 뭐 하겠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흥분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하고, 주가가 급등하면 흥분, 떨어지면 불안. 사실 불안한 것도 흥분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또 급등하면 흥분했다가 떨어지면 침울해지고, 이러면 조울증 걸려요. 정신병. 그게 정신병이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힘든데요. 이분들은 날마다 지옥인 거예요. 내가 내 돈 갖고 주식하는데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주식했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고 생각도 많은 거예요. 맨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누가 오냐면 여기에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도움을 더 받아야 되니까 수많은 방송과 유튜브와 그죠? 네. 글과 뭐 저기 토론방 같은 데 나가서 게시글도 막 보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를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력들이 개인들 어떻게 속인다고요? 생각으로 들어와서 속여요. 생각으로. 근데 직접적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무슨 옛날 여기 숟가락을 휘게하다 유리갈라도 아니고. 네. 어떻게 생각으로 들어오겠어요? 뉴스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뉴스 좀 그만 보시라고. 근데 요즘 뉴스보다 더 해로운 게 유튜브. 네. 더 그러시는 거예요. 더. 네.
맨날 보면서 속는 거예요. 맨날. 저는 원래 유튜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맨날 저녁 방송하니까 그걸 유튜브로 내보낼 뿐이지, 네, 유튜브에 이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잘 보시면 유튜브 저 채널 제 거 2개 있지만 광고 답니까 안 답니까? 광고 안 달아요. 저 안 달잖아요. 네. 돈 욕심 있으면 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광고 안 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네. 별로 관심 없어요 그쪽에. 이거 좋아요 좀 많이 누르세요. 우리 직원들이 좋아요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맨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나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광고 안 달잖아요. 네. 양쪽 다. 네, 아무튼 이제 그 신용이나 미수 몰빵 그리고 각종 잔욕심을 이렇게 많이 내시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게 바로 세력들이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불안한 건 또 폭락할 때 불안하겠죠. 근데 이제 막 급등하거나 막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흥분하잖아요. 그 욕심을 낸다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졌을 때 그때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 여담인데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그 사기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습지 뭐 관련된 사기를 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학생들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저희 학교 고등학교 그때 저희 반도 그때 피해를 입었는데 전화해가지고 그때 한 반에 한 50명씩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네. 50명 거의 다 속에서 다 네, 학습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딱 2사람만 사기를 안 당했어요. 하나는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도 그쪽에서 일하는데 눈치가 진짜 빨라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딱 하면 딱 바로 알아들어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 친구는 안 당했어요. 똑똑한 친구죠. 한 반에 50명 중에 딱 2사람 안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타고난 거예요. 그 친구는 밥도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도 당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2사람이 안 당했는데 하나는 진짜 똑똑한 눈치 빠르고 네. 근데 하나는 누구냐면 네. 걔는 똑똑한 게 아니라 사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네.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기꾼이 전화해서 한참 그 친구부터 30분 이상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승질내면서 그냥 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 말귀를 잘. 애는 착해요. 네,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네, 잘 살 거예요. 네. 그냥 아무튼 안 당했다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이해되셨으면 자 7번 눌러주시고 네. 이해되셨죠? 네,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이런 거였나봐요. 네. 정말 지금이라도 그죠? 네. 서점 가서 책 수천 권을 읽고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친구 첫 번째 얘기했던 친구처럼 눈치를 기르시든가 아니면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듣는 쪽으로 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어떤 게 편하시겠어요? 첫 번째를 가시려면은 진짜 책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책 살 돈 있으면 주식을 사지, 그죠? 네. 두 번째 거 어떠세요? 두 번째 거. 네. 못 알아듣는.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어른들은 사기를 잘 당해요. 나이가 들수록 사기를 잘 당하거든요. 근데 애기들은 사기 잘 안 당해요. 애기들이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애기들이 사기를 잘 안 당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깐난 애기들 있죠? 깐난 애기들. 엄마가 이렇게 깐난 애기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나쁜 아저씨나 아니면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아이고 이쁘다 아저씨랑 갈까?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해요? 고개를 탁 하고 돌려버리잖아요. 반대로. 반대편으로 가서 아, 왜 그래 내가 사탕 줄게 맛있는 거 줄게 아저씨랑 가자 그러면 고개를 탁 돌려버리잖아요. 그죠? 애도 아는 것을 네? 깐난애기도 아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걸 못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아이고 여기 시공테크 이거 많이 갈 것 같은데 사보세요. 진짜요? 많이 간다고요? 바로 잡혀가시는 거예요. 바로. 네? 로봇 테마주 있죠? 로봇 테마주 이거나 얘기하고 마치죠. 아직 9시 2분이네. 네. 한 3분만 더 할게요. 네. 로봇 테마주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여기서 뭐 삼성에서 어쩐다 저쩐다 해서 막 올라왔잖아요. 로봇 테마주들이. 근데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가기가 힘들다. 이게 로봇 테마주가 큰 테마주인데 앞으로 많이 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월달에 이제 12월달에 급등 나오고 아직 조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얘기하고 나서 유진 로봇이라고 있어요. 유진 로봇이 저는 뭐냐면 여기를 못 넘어 제가 여기쯤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를 이제 못 넘어서고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가야지 많이 갈 수 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진 로봇이 그러고 있다가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신고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거잖아요. 그죠? 물론 저도 항상 제가 틀릴 수 있다고 저는 가정하고서 일을 해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제 얘기예요. 네. 자, 이것 때문에 뭐 핑계 변명된 적 없잖아요. 그죠? 네. 이게 급등을 해요.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급등을 한다. 신고가가 났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다른 종목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휘림로봇도 급등을 많이 했죠. 근데 휘림로봇은 이거 회사 3부토건 파는 것 때문에 간 거니까 이건 로봇테마주 간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패스. 네. 근데 유진로봇이 1등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신고가가 났습니다. 이것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좀 틀린 건데, 근데 다른 걸 잘 보세요. 그랬어요. 로보스타 전고점 못 제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고점 못 제꼈거든요. T 로보틱스 전고점 못 제꼈거든요. 막 상장한 유일 로보틱스 전고점을 제끼는 척 잠깐 그랬는데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에브리보 전고점을 못 제꼈다고요. 그죠? 그 로보티즈 전고점을 못 제낀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똑같잖아요. 거의 다. 그럼 뭐예요? 제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그죠? 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유진로봇이 급등했는데 제가 거기서 안 속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유진로봇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급등하면 다 속아야 되거든요. 근데 속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안 속잖아요. 네. 이상하네. 너 혼자 가면 어떡하냐. 동생들을 버리고 혼자 가네. 저 못된 놈. 전 유진로봇 보고 이제 유진로봇 보고 이제 욕했거든요. 근데 속으로 동생들 안 챙기고 혼자 가네 저놈. 네. 동생들 안 가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 내려오잖아요. 다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으면 저 7번 찍어주시고요. 이제 김시장님도 방송하시니까 저기서 마칠게요. 이제 이해되세요? 로봇 테마주를 안 그래도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일 좀 더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안 속았다는 거예요. 유진로봇이랑 휘림로봇이 신고가가 났는데 휘림로봇은 3부토본 때문이라고 잘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안 속았고 유진로봇이 가도 안 속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유진로봇에서 속았잖아요. 속았으면은 우리 회원들한테 유진로봇을 사게 만들었겠죠. 어디에서요? 여기서. 유진로봇이 신고가 납니다. 빨리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 물리게 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언젠가 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안 속았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하도 많이 저도 많이 속아봤어요. 저는 아까 제 그 똑똑한 친구처럼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네. 근데 많이 속아봐서 네. 속아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내일은 이제 로봇테마적 이런 것도 좀 점검해 드릴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는 내가 욕심을 좀 냈거나 내가 겁에 질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최선을 다했으면 주식을 산 후에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거고 내가 그 주식을 팔고 나서는 잠시 쉬는 거예요. 쉬면서 내가 이 돈을 어디에 또 투자를 해볼까. 또 이제 매수하기 전에 주식을 사기 전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나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주식부터 산 다음에 그때부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오늘 살걸 5%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네. 그러면 평생 그 쳇바퀴에서 못 나오세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종목 얘기는 뭐 여기 설명하는 로봇주 잠깐 얘기해놨지만 요건 내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내일은 이제 기술적 분석 네, 해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저기 지수가 좀 눌렀는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21선 깨지고 막 그랬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겁내실 필요 없어요. 네. 지수가 21선 깨지고 여기 막 종목들이 떨어지는 게 그게 중요한 거면 제가 계속 지금 종목 얘기해드렸겠죠.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우리 김 실장님께서 네, 테마주 전문 우리 김 실장님께서
원자재 가격 인상 수혜주, 뭐 페인트, 요소수, 비료 관련주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난리도 아니죠, 그죠? 네, 들어가셔갖고 네, 쭉 들으세요. 이번 방송 저희 꾸준하게 들으시면요, 한 제가 보기엔 한 2, 3개월만 이번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면은 최근에 급등하는 테마주들 아마 유형별로 아마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실 겁니다. 네.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저기 막 종목 검색해갖고 막 이상한 거 검색하지 마시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 그냥 쭉 들으세요. 네. 그러면 이분은 항상 이걸 쭉 얘기해 주면서 방송 시작하시기 때문에 도움 많이 되십니다. 아셨죠? 네. 제가 보증하는 분이니까 들어가서 많이 들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네, 소소하게 하세요. 아, 그리고 방산주에 좀 관심을 좀 가지세요. 방산주. 전 얘기했어요. 네. 방산주. 네. 아셨죠? 네. 자, 내일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